즐거운 숙성형 장아찌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활용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 활용 문제니까 아무래도 말로 써져 있는 것을 내가 식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활용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미지수를 정의하죠. 누구를 x로 할 것인가, 누구를 y로 할 것인가. 자, 그런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차가 30이고 작은 수의 6배와 큰 수를 2배 한 값이 같은 두 자연수 a, x, y에 대해서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볼었어요. 자, 일단 뭐야? 두 자연수를 x, y 뭔가 정해야 되겠지. 이제 자연수 x, y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미지수를 설정해 줬죠. 두 자연수를 x, y라고 해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 차가 30이다 이런 말. 첫 번째 말. 차가 30. 자, 차가 30이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어떤 큰 녀석, 작은 녀석을 좀 설정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x를 좀 y보다 큰 녀석이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누가 크냐 작냐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x가 크다 이렇게 하고 식을 세워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y보다 크다. 자, 그 상태에서는 차가 30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x 빼기 y가 30이다. 자, 차라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지.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수의 6배와 큰 수를 2배 한 값이 같은 그랬죠. 작은 수의 6배. 작은 수를 y가 됐으니까 작은 수의 6배, 6y 그렇게. 작은 수의 6배. 큰 수를 2배 한 값. 큰 수를 2배, 2x 그 말이지. 이런 말이고,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긴 어떤 연립방정식 그 말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냥. 자, 근데 이렇게 써지면, 이렇게 써지면 2로 나눠서 둘 다 2의 배수잖아요. 2로 나누면 x는 3y, 자,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요걸 갖다가 이제 x 대신에, 이건 뭐 대입법으로 푸는 게 낫겠지. x 대신에, 여기 대신에 3y라고 넣으면, 자, 종이가 뭐가 되냐. 3y 빼기 y는 30, 뭐, 2y는 30,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이제 2y고, 2y가 30, y는 뭐 15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y가 15면 y 자리에 15 이렇게 넣어주면 15 넣어주면 3 곱하기 15니까 x는 4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말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x, y를 더한 값 이렇게 물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60이라고 딱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식을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고요. 두 번째. 15자리수가 1위자리수보다 4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15자리수가 1위자리수보다 4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의 각 자리수의 합의 3배가 15자리수의 4배보다 2가 클 때 자연수를 이렇게 막 써졌으면 무슨 두 자리 자연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서 15자리수가 누군가 1위자리수가 누군가 정해야 되겠지. 15자리수를 x라고 하고 1위자리수를 y라고 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식을 쓰면 돼요. 자, 미지수를 이렇게 x, y 정했으면 15자리수가 1위자리수보다 4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지. 15자리수가 x인데 x라는 녀석이 그 말이에요. 1위자리수보다 4만큼 크다. 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1위자리수보다 4만큼 큰 것이 15자리수다.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연수의 각 자리수의 합의 3배가 자, 이 자연수의 각 자리수의 합의 3배가 그래서 15자리수의 4배보다 이가 크다. 이렇게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거지. 각 자리수의 합 그것의 3배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것은 더한 거지. 둘이 더한 거. 이게 각 자리 숫자의 합인 것이고 이것의 3배 이것의 3배 그랬지. 그 수의 합의 3배 그러면 이 합의 3배 합의 3배란 건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합 자체를 세배하는 걸 때는 요 녀석을 괄호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y의 3배를 더한다 그 말 되는 거야. x에다가 y의 3배를 더한다. 이 말은 아까 그 말하고 다른 거지. 여기에선 합의 3배란 말은 이렇게 써서 세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배라는 말은 상수배니까 앞에다 써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지. 이제.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 그 말이에요. 그 3배가 15자리수의 4배보다 이가 크다. 이제 요 녀석이 15자리수의 4배보다 이 크다. 15자리수는 x죠. 그 x의 4배보다 이것의 4배보다
2가 크다 더하기 2 그 말이야. 얘가 이렇다. 자, 이런 말이지. 이렇게 등호 그 말이야. 뭐뭐가, 뭐뭐이 그런 것은 뭐 등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3배가 요것의 4배보다 2가 크다 그 말을 딱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연립 식을 잘 쓰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간단한 식이고 다 이제 풀이 방법은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면 돼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3x, 3y가 있어요. 자, 3y부터 쓴다면 이렇게 3y가 있고 3x인데 4x가 넘어올 거예요. 4x 넘어오면 빼기 4x니까 그냥 아예 계산해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숫자는 2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랑 이제 요거 푸는 거지. 근데 요거랑 여기서 뭐 연립해도 되고니. 자, 이거 한 번 더 쓸 거야 다시. x는 y 더하기 4 이렇게. 자, 이런 건 물론 이제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겠지. x 자리에 얘를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근데 여기가 좀 마이너스 x 모양이야.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식도 이제 넘겨서 그냥 이대로 쓴다면 이제 대입법 한다 이 생각인데 대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죠. 물론 여기가 대입하면 되긴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가감법으로 이렇게 더해서 좀 없애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이제 뭐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대입법으로 좀 풀어본다면 자, 요것을 갖다 여기다 넣는다면 그 말이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x 자리에 얘를 그냥 가로쳐서 항상 가로쳐서 넣어주는 겁니다. 가로쳐서 x에 마이너스 x 그 말이고 더하기 3y는 2.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더하기 3y는 2 이렇게 됐고요. y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2y죠. 숫자 마이너스 4는 넘어가면 플러스 4니까 6이 됐습니다. y는 3이라고 나왔네요. 자, y가 3이면 3 대입하면 이제 x가 나오는 거지. x값은 3 더하기 4, 7 그 말이고요. x값은 7.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연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연수는 x가 7이다 그 말은 x가 7, y가 3이니까 73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이것이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나이에 관련된 문제. 현재 아빠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9세다. 그 다음에 14년 후에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자, 현재 아빠와 아들의 나이를 보라. 자, 아빠와 아들 나이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면 아빠 나이를 x살, 아들 나이는 y살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지. 자, x, y를 지정을 한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말대로 쓰면 돼요. 아빠와 아들 나이의 합은 59세다. 그러니까 당연히 x 더하기 y는 59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14년 후 아빠의 나이. 자, 14년 후 아빠의 나이는 뭐예요? 자, x가 지금인데 아빠가 지금 x살이죠. 14년 후 그러면 x 더하기 14세가 되는 거지. 아빠 나이가 14년 후에 아빠 나이. 그 다음에 아들 나이. 자, 그때 아들 나이는 아들도 나이를 먹는 거니까 아들 나이는 y 더하기 14가 되겠지. 자, 아들 나이, 아빠 나이. 자, 그때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라고만. 이게 아빠 나이인데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 자, 이것의 2배란 말은 괄호를 쳐서 2배 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거 전체를 2배 하는 겁니다. 그냥 y만 2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요랑 같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두 가지 식에 대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 또 풀어주는 거고요. 자, 이런 건 좀 식을 좀 빨리 정리만 하면 되겠죠. 자, 요 식 두 번째 식은 좀 정리하면 x하고 x. 자, 요거 2y죠. 2y인데 좌변으로 넘기면 빼기 2y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숫자는 우변으로 넘길 겁니다. 자, 2 곱하기 14, 28이에요. 28인데 14가 넘어가니까 빼기 14 할 거니까 14가 남겠지 그냥. 자, 이 두 번째 식은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랑 이제 x 더하기 y는 59. 첫 번째 식하고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랑 같은 거지.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야? 바로 그냥 x를 빼버리면 사라지니까 빼버리면 사라지지. 이렇게. x 빼기 x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2y 빼기 y 마이너스 3y죠. 14 빼기 59 뭐야? 마이너스 14니까 뭐 45죠. 마이너스 45. 자, 우리가 59에서 14를 빼면 여기서 빼면 45잖아요.
거기 거꾸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45 써주면 돼. 이제 마이너스랑 똑같으니까 3y가 45죠. 자, 45 되려면 15라는 거 알겠죠? y 값이 15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y 값이 15면 여기다 넣으면 이제 y가 15 이렇게. x 값은 뭡니까? 44살 되겠지. 이렇게. 자, x는 44 그 말이야. 뭐야 이제 그때 아빠와 아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x, 자 x는 44, x라고 쓰면 이제 그렇죠. 이것은 x라고 쓰면 안 되고 이제 아빠 나이라고 써줘야 돼요. 아빠의 나이. 얘는 또 아들의 나이라고 써주니. 자, 답을 쓸 때 마지막에 구하는 것 자체가 현재 아빠와 아들의 나이. 그렇으니까 아빠의 현재 나이, 아빠의 나이, 아들의 나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뭐 x는 y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x, y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되고 답 자체는 아빠의 나이 44세, 아들 나이 15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써주면 되겠다. 자, 4번에는 자, 은하의 나이는 5년 전에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이었다. 자, 나이에 관한 문제 하나 더 이제 추가해봤어요. 15년 후에 은하의 나이는 그때 엄마 나이 2분의 1이 된다고 할 때 현재 은하의 나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지. 자, 근데 이제 은하의 나이고 엄마의 나이가 있으니까 은하랑 엄마로 좀 말을 바꿔서 은하, 엄마. 자, 은하의 나이를 또 x살 하고 엄마의 현재 나이를 y. 자, 보통 이제 x와 현재 나이를 말하죠. 현재 은하의 나이 그러니까 현재 은하의 나이랑 현재 엄마의 나이를 x, y로 설정을 하고 이제 그때 자, 은하의 나이는 5년 전에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이었다. 네, 은하의 나이는 5년 전에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이었다 그 말이. 자, 5년 전의 이야기니까 은하의 5년 전 x 빼기 5가 되겠지. 5년 전의 나이. 자,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 자, 그때 엄마 나이도 뭐야? 엄마도 그때 y 빼기 5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나이에서 5년 전이니까 빼기 5살씩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딱 써놓고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 자,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 이렇게. 이것의 4분의 1 그 말이죠. 엄마 나이의 4분의 1 그 말은 괄호의 4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때 5년 전에 은하의 나이가 그때 엄마 나이의 4분의 1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등호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그 나이가 이렇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 연결하고 두 번째 15년 후의 은하의 나이는 그때 엄마 나이의 2분의 1이 된다. 15년 후니까 이제 뭐야? x 더하기 15 그래야 되겠지. 15년 지났으니까. 그때 엄마 나이의 2분의. 그때 엄마 나이는 또 뭐야? 엄마 나이는 y 더하기 15가 되겠지. 이제. 그것의 2분의 1. 자, 이것의 2분의 1. 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또 생기겠구나 그 말이야. 자, 그때 주어진 말에 따라서 식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식에 맞게 말에 맞게 식을 써주면 되겠고. 자, 이제 이런 거 정리해줘야지. 자, 분수가 있잖아요. 분모가 있으면 4배씩 좌우를 4배씩 해서 좀 다시 정리해줘야 돼. 자, 이것도 4배 하면 4배 먼저 하면 4x 빼기 20이고요. 4배. 자, 이것도 4배 하면 여기 분수만 사라지고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은 이제 다시 2배씩 2x 더하기 30이고요. 자, 2배 하니까 여기도 y 더하기 15만 남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연립 방식이 좀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냐. 여기 이제 뭐 숫자 좀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풀어도 되겠고 일단 좀 정리합시다 그냥. 자, y를 넘기고 숫자를 넘기고 나면 요식이. 자, 요식 이제 4x에서 여기다 쓰면 4x. 자, y가 넘어가면 빼기 y 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0이야. 플러스 20 하면 여기다가 하면 플러스 15가 된다는 거지. 1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x 얘도 넘어가서 빼기 y죠. 2x 빼기 y. 자, 숫자로 넘기면 넘어가면 이제 뭐야? 30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0 가면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y. 자, 개수가 지금 똑같죠? 그럼 빼버리면 사라진다겠지? 이렇게. 자, 빼버리면 2x가 남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30입니다. 그래서 x는 15라고 나오네. x가 15 그 말이야. 자, 15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무데나 이제 식을 넣어야 되겠지. 자, 이제 식이 좀 분수 모양이라서 이제 이런 식 넣든 이런 식 넣든 아무데나 넣어도 자유인데 아무데나 넣으려면 그냥 편하게 이런 데 넣으면 되겠지 그냥. 자, 그 중에서 숫자 좀 작은 거 여기다 그냥 넣읍시다.
자, x가 15, 여기 15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x 자리에 15. 자, 여기든 여기든 다 같은 식이니까 아무 데나 넣으면 나옵니다. 자, 15를 넣으면 4 곱하기 15니까 뭐야? 60이죠. 이렇게. 4 곱하기 15, 60. 빼기 y가 15 그 말이야 돼. 그러니까 y는 또 45를 빼야 되겠지. 45를 빼야 15니까. 그래서 y는 또 45구나 그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x는 15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은하의 나이가 x니까 이것은 은하의 나이다. 은하의 나이가 15세. 엄마의 나이는 엄마의 나이는 45세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15세, 45세. 자, 이번엔 좀 더 다른 문제.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가위바위보 이기면 5점을 얻고 지면 3점을 잃는다. 알겠죠? 5점 얻고 3점 잃는다. 10번 게임을 하여 A가 얻은 점수가 18점이었다. B는 몇 점을 얻었는가?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 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비기는 경우는 없다. 말까지 이제 반영하고 자, 5점 이기면 5점, 지면 3점을 잃는다. 알겠죠? 그래서 10번 해서 뭐 A가 점수를 몇 점 얻었다. 이렇게 써졌어. 자,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것을 X, Y로 정할까?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기면 점수가 올라가고 지면 내려간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몇 번 이겼을까? 승패에 대해서 좀 생각해. A가 몇 번 이겼을까? A가 X번 이겼다고 하자. B는 그러면 Y번 이겼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비기는 경우가 없어. 그러면 A가 몇 번 졌을까 또 생각해야 돼요. 자, 졌을 때는 몇 번 졌을까? 자, 근데 우리가 A가 X번 이겼다 그 말은 B가 X번 졌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B가 X번 진 거야. 패. 그럼 반대로 A는 B가 이긴 만큼 졌겠지. B가 이긴 만큼 A가 진 거니까 여기는 Y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는 X번 이기고 Y번 진 거야. B는 Y번 이기고 X번 진 거고. 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식을 쓴 다음에 먼저 10번 게임을 하여 10번 게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X번, Y번 둘 다 이겼어. 이긴 횟수예요 이게. 근데 서로 비기는 경우, 자, 비기는 경우가 없다. 비기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제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기거나 지거만 한 거니까 X번 이겼다, Y번 이겼다. 이것이 전체 개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0이다, 10번이다. 이것이 합해서 10번이다 그 말이야. 각자 이긴 횟수의 합이 10번이다. 또는 각자 진 횟수도 10번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아무튼 이런 시간에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점수가 써졌죠. A가 얻은 점수가 18점이다. 자, 그러면 A의 점수라는 것은 X번 이겼어요. 자, X번 이기면 5점씩 얻은 거니까 한 번에 5점씩 X번이니까 5X점을 얻었겠지. X번 이긴 그 점수만 따지면. 그 다음에 Y번 졌죠. A는 지금 X번 이기고 Y번 졌어요. Y번 졌을 때 3점씩 잃어가니까 3Y점을 이렇게 했지. 3Y점이. 자, 5X점 얻었다가 3Y점을 잃는다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얻은 점수에서 잃은 점수를 빼주는 거예요. 이만큼 뺀 거. 요것이 현재 점수가 되겠지. 그래서 현재 점수가 18점, 얘가 18점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라 그 말이야.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 풀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를 좀 맞춘다면 3y, 3x, 3x, 3y. 자, 3배씩 한 거니까 이거 30이라고 바꾸면 되겠지. 자, 이거 이제 정리해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더해주면 되겠고. 5x, 3x, 8x고요. 더하면 y는 사라져. 더하면 48이네요. 자, 48이니까 x는 그러면 바로 6이라는 것을 알겠지. x는 6. 자, 그러면 x가 6인데 둘이 더해서 10이니까 y는 4지. 이런 상태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상태면 자, 그럼 b라는 녀석은 b는 몇 점을 얻었는가? 자, 이게 답은 아니죠. 이건 답은 아니고 b의 점수야. 자, b의 점수는 자, b의 점수는 뭐야? b는 4번 이긴 거지. 지금 y번 이겼으니까 6번 진 거지. 4번 이겼다. 자, 4번 이기면 이긴 점수 4번에 5점씩 얻었겠지. 4번에. 그 다음에 6번 졌어. 6번 졌으면 어때요?
6번. 자, 3점씩 1이니까 3점씩 6번. 3 곱하기 6 이만큼이. 자, 5점씩 4번 얻었다가 3점씩 6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빼줘야지. 이렇게 이른 점수는. 이른 점수를 빼주자.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20점, 18점이니까 플러스 2점 되겠지. 그래서 B의 점수는 2점이 되겠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여섯 번째. 자, 주영이의, 이제 여기는 점수 관련된 문제잖아요. 점수. 자, 주영이의 수학, 영어, 과학 시험 성적이 각각 A 82, B점이다. 자, 이제 점수 이야기니까 좀 네모를 좀 한다면 수학, 영어, 과학 그 말이야. 자, 수학, 영어, 과학인데 수학은 A점, 영어는 82점, 과학은 B점 이렇게 줬어요. 자, 세 과목 점수의 평균은 84점이고 평균은 84점이고 그 말도 하나의 식인 거지. 무조건 식을 세워본다면 세 개의 평균이니까 뭐야? 우리가 그대로 쓴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82점이 문자부터 썼습니다. 세 과목의 평균이란 말이 뭐야? 나누기 3 그 말이지. 평균 얘가 84점. 자, 이런 식이 하나 있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과목 평균 낼 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다른 두 과목의 평균 점수보다 12점이 높다. 자, 수학을 좀 잘했나 봅니다. 수학 점수는 다른 두 과목의 평균 점수보다 12점 높다. 주영의 수학 점수를 보자. 근데 수학 점수는 지금 A인데 A를 구하는 거지 지금. A를 구하는 건데 저 말을 또 써봐야지. 자, 수학 점수는 그랬으니까 수학 점수는 그 말이야. 수학 점수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거예요. 수학 점수는 다른 두 과목의 평균 점수. 다른 두 과목은 영어, 과학인 이것의 평균 점수란 말은 B 더하기 82 그 말이지. 이건 나누기 이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라 그러지. 두 과목의 평균 그 말이야. 이 점수보다 이거보다 12점이 높다. 더하기 12. 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자, B라는 점수는 이거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평균에 관련된 식이다 보니까 좀 나누기 모양도 생기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다. 뭐 이런 소리죠.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풀어라 그 말이야. 자, 근데 모양이 막 분수도 있고 막 좀 길고 복잡하지. 바로 대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좀 정리부터 하는 게 낫겠지. 자, 요거 일단 정리하면 여기 3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은 좌변에 3 곱하면 약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준다면 요거는 뭐야? 3, 8, 24, 3, 42, 252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252점 그 말이야. 그 말을 좀 줄여서 쓰면 A 더하기 B는 그 말이야. 자, 요 녀석이랑 82점 더한 게 252니까 요 A 더하기 B 값이 170. 252에서 82 빼면 170이에요. 자, 170. 그것에다 82 더하면 250이 되는 거 알겠죠? 이게 둘이 더한 점수가 170점이다 그 말이야. A, B 더한 것은 170이다 뭐 이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식도 좀 정리하면 양변에 좀 두 배씩 한다면 여기 2A가 되겠고 2A. 자, 여기 이제 두 배 하면 여기는 분자만 남겠지. B 더하기 82가 남고요. 요것도 두 배 할 거니까 더하기 24에. 자, 이런 말이 된 거지. 자, 요렇게 1차적으로 식이 정리돼서 요 녀석도 B를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쓰면 2A 빼기 B 이렇게 되겠지. 자, B를 왼쪽으로 넘겼어요. 넘기면 요 녀석 계산은 뭐야 이제 106점이지. 106점 그 말이야. 106점 이렇게 딱 써주면 되지.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뭐야 B가 좀 사라지면 되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지. 3A가 되고요. 자, 좌변 더하면 3A, 우변은 276이네요. 276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276을 3으로 나눠주면 바로 A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270이 뭐야? 3의 배수죠? 90에다가 2니까 92 나누게 하면 92가 되겠습니다. 수학은 92점 맞았다 이런 소리야. 자, 그래서 수학 점수를 구해라 그러면 수학 점수는 92점이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는 이제 A라고 써놨는데 이제 수학 점수는 92점이니까 92점 이렇게만 딱 답을 쓰면 돼요. 뭐 A는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정답을 쓸 때는 미지수는 이제 이렇게 써졌지만 수학 점수가 A이긴 한데 뭐 A는 92 해도 되겠지만 그냥 92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점수만 물었으니까 92점 이렇게. 이런 건 A는 92 이런 말은 구하는 과정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92점만 딱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평균에 관련된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7번
그건 이제 물건의 가격 같은 거, 개수랑 가격 같은 거. 가연이가 한 개에 400원 하는 연필과 한 개에 500원 하는 볼펜을 합하여 7자루를 사고 3,200원을 지불했다. 그랬을 때 연필과 볼펜을 각각 몇 개씩 샀는가. 자, 이런 것은 이제 물건의 가격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쓰면 되겠지 그냥. 자, 연필을 사고 볼펜 샀어요. 그러니까 연필하고 볼펜이, 자, 얘는 하나에 400원이고 얘는 하나에 500원이고. 자, 그러니까 몇 개 샀느냐. 이렇게 연필은 X개 샀다. 얘는 Y개 샀다라고 하고 이제 식을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합해서 7자로 샀다.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는 7이다. 바로 써지는 거지. 이렇게. 또 가격이 있죠. 그렇게 사고 3,200원 지불했으니까 3,200원이 가격이다. 즉 400원짜리 X개니까 당연히 400X 이만큼 가격이죠. 500Y원이 볼펜 가격이지. 500Y원이 이 가격이 연필, 볼펜 값의 합이 3,200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연립 방식이 세워졌어요. 이거 풀면 되겠고. 이런 거 풀 때는 자, 400X, 500Y, 3,200. 영자가 지금 많죠. 자, 이런 것은 100씩 나눠버리는 겁니다. 100씩 나누면 4X, 5Y는 32만을 바뀌는 것이냐. 양변에 다 100씩 나누면 100씩 나눠버렸고, 이제 이 녀석은 또 이거 뭐 하나 없애려면 5배 하면 되겠지. 5배는 5X, 5Y, 35만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Y 없애면 되니까 빼버리면 되는 거고, 빼면. 자, 뺄 때도 5X 빼기 4X 아래에서 위를 빼는 게 낫겠지. 여기도 숫자가 아래가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Y는 사라지고 5X 빼기 4X 아래에서 위를 빼서 X고요. 35 빼기 32, 3. 바로 X가 3이라고 나왔네. 자, X가 3인 X는 지금 연필의 개수지. 자, 이것은 여기 개수고요. 볼펜의 개수. 얘가 3이니까 Y는 당연히 뭐예요? Y는 4가 되겠죠. 요렇게 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샀다. 자, 여기서 근데 각각 몇 개씩 샀는가 보니까, 연필 X인데, 연필은 3개, 볼펜은 4개,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어요. 자, 3개, 4개 샀다. 알겠죠? 자, 이런 것은 이제 굳이 식을 쓰지 않아도, 그냥 7자루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숫자 딱 넣어서 그냥 샘플로 넣어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 현원의 반 학생은 모두 34명이다. 남녀 아이돌 가수 선호도 조사에서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6분의 5가 참여하였고 7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6분의 5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7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알겠죠? 자, 현원의 반에 남녀 학생 수를 구해라. 이렇게. 자, 남녀 학생 수를 구해야 되니까 남학생, 여학생, X명, Y명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X와 이렇게 지정하고 이제 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남녀 학생이 모두 34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X 더하기 Y는 34다. 뭐 이런 말이 이제 기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 또 그대로 쓴다면 아이돌 가수 이제 선호도 조사인데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6분의 5가 참여했다는 게 참여했다. 그러니까 참여한 학생 수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겠지. 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의 4분의 3 그 말은 남학생의 X는 X 곱하기 4분의 3이지. 4분의 3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여학생의 6분의 5 똑같이 하면 6분의 5Y가 되겠지. 자, 이것은 뭐야? 이제 참여한 학생 수지, 얘는. 참여한 학생 수. 자, 근데 여기는 뭐야? 참여하지 않았다. 7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뭐세요? 34명 중에서 27명은 참여했다. 그 말 되는 거지. 얘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니까 여기다 는7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참여한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이때는 말을 좀 잘 읽어야 되겠지. 자, 참여한 학생은 27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여기 분수가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죠, 지금. 물론 이거 최소 공부해서 곱해서 해도 되긴 되지만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이거 이렇게 참여한 학생을 써도 되지만 7명에 대해서 또 따로 써도 돼요. 뭐냐면 자, 남학생의 4분의 3이 참여했다. 그 말은 뭐야? 남학생의 4분의 1은 참여하지 않은 거지. 또 여학생의 6분의 5가 참여했다. 여학생의 6분의 1은 참여하지 않은 거죠. 이게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참여한 학생인데 참여를 안 한 학생도 있다 그 말이야. 안 한 학생에 대해서 쓴다면 4분의 1x명이고 여학생은 6분의 1y명이다 그 말이야.
이 숫자가 7명이니까 더했을 때 7명 이런 말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식인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때는 뭐 이런 식도 있고 이런 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택해서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 식은 조금 분수가 크잖아요. 불편하고 요게 더 간단한 거지. 이럴 때는 그냥 요거랑 요것을 연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낫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식인데 그냥 이걸 푸는 게 좀 더 숫자도 작으니까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식을 고를 때 이거랑 이것을 골라서 풀자 이렇게 해야 돼. 어쨌든 이제 요걸 좀 정리한다면 여기서는 최소분배수 12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12. 자, 12를 곱하면 약분되니까 3x가 되는 겁니다. 자, 3x 이거 쓸게요. 여기다 12 곱하면 약분되니까 2y가 되는 거지. 2y. 여기다 12 곱하면 84네요. 12 곱하기 7이니까 84. 이렇게. 그리고 이제 x 더하기 y가 34. 자, 근데 y가 2y니까 이거 2배 하는 게 낫겠지. 2x, 2y 68. 자, 2x, 2y는 68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빼버리면 y가 사라져요. 자, y는 사라졌고 3x 빼기 2x, x가 됐죠 바로. 자, 84 빼기 68이니까 16이 되겠네요. 16 더하면 83이다. 그래서 x는 16, 즉 남학생은 16명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학생은 18명이 되겠죠. 33명이니까. 남녀 학생 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학생 수를 구해야 하면 남학생은 자, 이것도 x는 16, y는 18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답 쓸 때는 남학생은 16명 이렇게 남학생 16명 또 여기 이제 등호보다는 땡땡 이렇게 여학생은 하고 써줘야 돼. 여학생은 18명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답은 표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x는 y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는 이런 말이 아니니까 남학생 숫자니까 그냥 남학생은 16명 여학생은 18명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답 쓸 때는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만 x는 y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뭐 가위바위보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승진이와 민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이기면 3계단씩 올라가고 지면 2계단씩 내려갔더니 승진이와 민주는 각각 처음보다 4계단, 9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처음에 비해서 4계단, 9계단 올라가 있었다. 이때 민주가 이긴 횟수를 구해라.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 자, 비기는 경우는 없다 했을 때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비기는 경우까지 또 고려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은 비기는 경우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승진이, 민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한다. 자, 승진이, 민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고요. 이기면 3계단, 지면 2계단 내려간다. 자, 이렇게 하고 처음에 승진이와 민주는 각각 처음보다 4계단, 9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이게 전체적으로 승진이는 플러스 4계단 간 거고 여기는 민주는 9계단 간 거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이때 민주가 이긴 횟수를 구해. 이긴 횟수를 구하는 거지. 예. 이긴 횟수니까 승진이가 이긴 것은 그냥 x라 하든지 하고 민주가 이긴 거 y라 하든지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얘가 이제 이긴 횟수야. 이긴 횟수. 승진이가 이긴 횟수가 x번, 민주가 이긴 게 y번이. 그러면 이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 것도 있죠. 패가 있는 거지. 패. 승패. 그래서 패. 자, 승진이가 x번 이겼으면 민주가 x번 진 거라겠지. 이쪽이 이긴 만큼 민주가 진 거잖아요. 비기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민주가 이긴 만큼 승진이가 진 거니까 이게 y번 진 거지. 이렇게 승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이제 그거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오늘 풀었던 거.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현재 계단이 4계단이다. 이 말을 반영해서 식을 써야지. 그러면 승진이는 x번 이기고 y번을 진 거야. 그러면 x번 이길 때 3계단씩 올라가는 거니까 3x 계단을 올라갔겠죠. 3x 계단. y번 졌는데 질 때는 2계단씩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2계단씩 내려간다. 2y만큼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3x번 올라가는 거, 2y번 내려간 것은 빼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현재 위치가 되는 거지. 현재 위치가 4계단 가 있다. 얘가 4계단 말이야. 지금 현재 처음에 출발점에 비해서 4계단 높아졌다가 플러스 4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이 써진다. 똑같은 개념을 하면 민주는 y번 이겼으니까 3y번 점수 올라갔겠지.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갔고 여기 이제 x번 졌으니까 2x번 이렇게 빼줘야 되겠지. 이 녀석이 지금 현재 9계단에 있다.
이렇게 식이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 푸는 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 푸는 건데, 요거 이제 y가 좀 앞에 있고 x가 뒤에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를 좀 맞춰야 되겠지. 자, 요거 이제 순서 바꿔서 좀 써준 다음에, 요것은 y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민주권만 구하는 거니까, 민주권만 구하려면, 민주는 지금 y를 구하는 거지. 민주가 이긴 횟수를 구해라 그 말은 y를 구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y를 없애는 게 아니라 x를 없애는 게 좋죠. x를 없애야 y 값이 바로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x를 없애려면 요거 이제 x에게서 3,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요거 2배에서 여기 다 2배씩 하면 6x가 되겠고요. 2배 마이너스 4y, 2배 8 이렇게. 자, 요거 다 2배씩 했고요. 요것에 이제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3배 해야지. 3배, 3배, 3배. 3배는 9y인데 y에 맞춰서 뒤에다 쓰고요. 플러스 9y. 요거 3배니까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이렇게. 숫자 3배 27. 자, 3배 하면서 x, y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서 딱 위치를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x가 사라지면 되니까 이제 더해버리면 사라지지. 6x 마이너스 6 사라졌고 더하면 y 마이너스 4y 플러스 9y 플러스 5y죠. 자, 더했더니 뭐 35네요. y는 바로 7 이렇게. y는 민주가 이긴 횟수죠. 자, 민주가 이긴 횟수는 7번, 뭐 7회 또는 7번 이렇게 맞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 240명에 대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어느 학교 이제 2학년 학생 240명에 남학생의 8분의 1과 여학생의 16분의 1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알겠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모두 22명이라면 그중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각각 몇 명인가? 자, 이제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뭐가 나왔는데, 아무튼 남학생의 8분의 1, 여학생의 16분의 1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이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모두 22명이었다. 자, 뭐 남학생, 여학생 수 구해라. 그래. 그냥 남학생이 아니라 그중 남학생과 여학생 수 그 말은 뭐야?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그 남학생, 여학생 수를 말하는 거지. 말 잘 읽어야 돼. 22명이라면 그 중에 남학생, 여학생 수 그랬으니까 전체 학생, 남학생, 여학생을 묻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그 남학생, 여학생 수를 묻는 거지. 어쨌든 그걸 생각해두고 식을 써야죠. 역시 남학생, 여학생 있어요. 남학생은 x면 여학생 y면 또 하면 되는 거지. 식을 무조건 씁니다. x 더하기 y는 240명이죠. 이런 것은 이제 기본식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의 8분의 1과 여학생의 16분의 1이 가지고 있다. 남학생의 8분의 1은 8분의 1x명이지. 여학생의 16분의 1 y명이지. 이렇게. 자, 이것이 노트북 가진 학생이죠.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니까. 이 숫자가 근데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모두 22명이다 그랬어. 이 숫자의 합이 22명이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간단히 쓰면 되고 그냥. 자, 이것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일단 x, y를 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이제 마침 이것이 배수니까 그냥 16배만 하면 되지. 16배에서 쓰면 얘는 16을 곱하면 약분돼서 2x가 되겠고요. 16 곱하면 얘는 그냥 y만 남겠지. 자, 16인데 이것은 좀 숫자가 크겠죠. 자, 22를 16배 해야지. 이렇게. 6이 12, 10, 6이 12, 13, 그 다음에 22예요. 352명이 되나 보네. 352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고, 자, 계산할 때 된다고 확인합시다. 잘 됐나? 6, 22, 10, 6, 22, 13이고, 1, 1은 2, 1은 2. 그래서 350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거랑 계산해서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이제 구할 때 그냥 바로 빼버리면 x만 남는 거죠. 그냥. y 사라지고 x. 얘를 빼면 뭐야? 112명이네요. 자, 112죠. 112. 그죠? 자, x가 112명 그 말이야. x가 112면 당연히 이제 y 값은 요거 이제 빼면 되는 거지. 얘가 112명. 그럼 이제 y는 240이니까 128명 되겠네요. 그래야 140이니까. 240이니까. 그래서 y는 128명 그 말이야. 일단 xy를 구했어요. 근데 이때 xy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남학생 수, 여학생 숫자야. 원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노트북을 가진 남학생과 가진 여학생 수, 그걸 물은 거예요. 이 22명 중에 그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요 녀석이죠. 8분의 1x. 8분의 1x가 노트북을 가진 남학생인 게
남학생 그 말이야. 노트북을 가진 그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을 텐데 자, 남학생은 8분의 1x야. 그 말은 8분의 1 곱하기 x. x는 110이니까 112 그 말이야. 요거 계산한 숫자가 노트북 가진 남학생. 16분의 1y는 16분의 1 곱하기 y는 128이죠. 이 숫자들이 각각 남학생, 여학생 노트북 가진 숫자죠.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뭐야 이제 110이 나누기 8인데 이거 8, 1은 8, 8, 1은 8, 32, 8, 4, 32, 14면 그 말이에요. 14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약분하면 되겠지. 이제 16하고 여기는 4의 배수라서 4, 4, 16, 4의 배수 32죠. 4, 8, 32, 8명 그 말이야. 이렇게. 자, 노트북 가진 남학생이 14명, 여학생이 8명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x, y 지점에서 식을 세우고 그걸 풀어주는 과정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활용 문제라서 뭐 식 쓰고 풀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일단 이 정도로 첫 번째 활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